전설야당, 정체 들킨 암행어사, 의문의 김진사. 정만석은 1783년 문과의 병과로 급제한 후 청렴한 성품과 공정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고 1795년에는 전라도 암행어사로 나가 명성을 떨쳤습니다. 정만석이 암행어사로 여러 고을을 두루 돌아다니던 중 어느 날 주막에서 하룻밤 머물렀을 때의 일입니다. 정만석은 농부들이 술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다가 김진사라는 인물에게 의혹을 느꼈습니다. 김진사는 어디서 왔는지 정체 모를 사람인데도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큰돈을 쉽게 벌어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정만석은 김진사를 도적의 괴수로 의심했습니다. 정만석은 그 집의 위치를 물은 후 이튿날 찾아갔습니다. 으리으리한 저택에 일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정만석은 안내를 받아 방에 앉았고 김진사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김진사의 외모는 험상궂지 않고 기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김진사는 정만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다녀올 때가 있어서 실례하겠습니다. 청컨대 그대는 여기 머물러 주시오. 아닙니다. 저도 또한 일이 있어 여기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정만석은 먼저 김진사 집에서 나와 숨어 있다가 김진사의 뒤를 밟았습니다. 김진사는 부하 여럿을 거느리고 길을 가다가 어느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만석도 시치미를 떼고 주막에 들어가서 우연히 다시 만난 것처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튿날 김진사 일행은 길을 떠났고 정만석도 함께 걸었습니다. 이때 머리에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가던 여인이 불안한 표정으로 김진사에게 산 너머 동네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여인 얼굴을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큰 길로 가면 목숨을 잃을 것이니 저 산길로 돌아가시오. 그러자 여인은 살 길을 알려주어 고맙다면서 머리에 이고 있던 짐을 김진사에게 사례로 주었습니다. 여인은 모망치듯 재빨리 산길로 사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몽둥이를 든 장정 여러 명이 나타나서는 김진사에게 혹시 방금 전 여자 한 명을 봤냐고 물었습니다. 저 큰 길로 가더이다. 김진사는 엉뚱한 길을 알려주었고 장정들은 우르르 그곳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비가 내리기에 김진사 일행과 정만석은 근처 주막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수하 한 명이 돈이 없다고 말하자 김진사가 보따리를 푸니 엽전 30냥과 명주 20필이 들어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중 일부로 계산하게 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길을 나섰다가 긴 장내 행녀를 만났습니다. 사람 수로 보아 재산 많은 집안의 장례로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을 지관이라고 밝히면서 상주에게 몇 자리를 물어보더니 그것은 구멍이 있는 흉한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무덤 밑을 조금 더 판 후 지팡이로 탁 치니 구멍이 뚫리면서 땅이 내려앉았습니다. 깜짝 놀란 상주는 김진사에게 길지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진사가 5,000냥을 낼 수 있냐고 묻자 상주는 10,000냥이라도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진사는 좋은 외자리를 정해주고 10,000냥을 벌었습니다. 김진사는 어리둥절한 정만석의 손을 잡으며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부탁했습니다. 밤에 주안상을 앞에 두고 김진사가 정만석에게 말했습니다. 어사또 이만하면 나의 정체를 알겠소. 나는 그대가 어사임을 알고 있었소. 내가 도적인 줄 의심하고 내 뒤를 뒤쫓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오. 정만석은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김진사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 돈 30냥을 얻으면 여인의 다급함과 흐트러진 옷차림을 보건대 간통이 들통나서 도망치는 것이었기에 사람 목숨 구해주는 값으로 받은 것이라오. 장지에 구멍 뚫린 일은 내가 이곳 지리와 지맥을 잘 알기에
가능했던 일이라오. 죽은 분의 암울함을 구해주고 받은 돈 만냥이 도리에 어긋난 일이라 생각하시오. 이후에 두 사람은 여러 대화를 나눴는데 김진사의 해박함과 통찰력에 감탄한 정만석은 교수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자유롭게 사는 게 좋다면서 알쏭달쏭한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20년쯤 후 우리가 다시 만날 터이니 그대는 왕사를 돕고 국가에 봉사하고 있으시오. 정만석은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에게 감찰 활동을 보고한 후 김진사를 찾고자 애썼으나 끝내 간 것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811년 12월 홍경래가 정부 차별에 분노한 평안도 상인과 농민들 호응을 바탕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해를 넘긴 후 관군에 밀리자 홍경래는 정주성 수비를 굳건히 하며 버텼습니다. 조정에서는 정만석을 관소위무사로 파견하여 사태를 수습시켰습니다. 정만석이 정주성 공략 방법에 골몰하던 어느 날 저녁 김진사가 정만석을 찾아왔습니다. 김진사는 옛날 재회 예언을 거론하며 정만석에게 화공책을 일러줬습니다. 성 밑으로 땅을 파서 폭약을 터뜨리면 반란군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오. 그런데 말을 마친 김진사 표정은 무척 쓸쓸해 보였습니다. 자기 계책으로 수많은 농민의 희생이 생길 것임을 예상했기에 그랬습니다. 정만석도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반란군 제압이 우선이므로 김진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김진사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정만석은 폭약을 써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홍경래는 총에 맞아 죽었고 참모 우운칙과 홍총각은 사로잡혀 한양으로 압송된 후 처형당했습니다. 이로써 홍경래의 난은 평정됐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정만석은 두 번 다시 김진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만석은 일생 내내 김진사를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